그래도 항상 기도를 했었거든요. 제 편이 되게 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공정하게 저희 억울함 다 아시니까 제발 저희 억울함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해달라고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그냥 돌로 한 대 뒤통수를 세게 맞은 기분이에요. 그리고 저 예강이한테 너무 미안하고. 안녕하십니까. 안기종의 누구나 환자다. 전예강 어린이 응급실 사망사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제는 예강이 진료기록 허위기재 사건입니다. 제가 사실은 조작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은데 현재 2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대부분의 확정 판결이 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허위 기재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강이 진료기록 허위 기재 사건으로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송이 되고 난 뒤에 사실 많은 분들이 전화도 주시고 또 이메일과 문자도 주셔서 예강이 그 부모님이 겪었던 그 아픔 상처들을 듣게 돼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는 이야기도 했었고, 또 반대로 뭐 예강이법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소송이 잘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얘기를 듣고 되게 안타까워하는 얘기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 한 200명 정도가 영상을 봐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제게 피드백도 주셔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든 보람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영상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 첫 번째 영상은 예강이 부모님의 그 상처를 좀 위로하는 영상이었다면 오늘 영상은 우리나라의 의사들에게 또 간호사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강이 부모님은 왜 예강이가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지 7시간 만에 사망했는지 그 진실을 알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뛰었지만 아직도 그 진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예강이 부모와 또 저희들이 의무기록지와 CCTV를 통해서, 그리고 그동안 여러 이 의견을 주셨던 이 의료진들의 그 의견들을 종합해서 한번 예강이 사건의 여러 논점 중에 몇 가지를 오늘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저희들이 잘못 이제 판단한 것이나 아니면 좀 이게 빠진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지금 나가는 이 이메일 주소로 좀 의견을 좀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면 자료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 저희들 다시 꼼꼼하게 봐서 진실 규명에 더 앞으로 한 발짝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예강 어린이는 2004년생입니다. 2014년도 1월 23일 날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 당시 예강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고요. 당시 9살이었습니다. 2014년 1월 23일 오전 9시 47분에 그 대학병원의 응급실에 도착했고요. 같은 날이죠. 2014년 1월 23일 오후 4시 54분에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예강이는 그러니까 1월 23일 날 대학병원 응급실에 왔는데, 그로부터 3일 전에 1월 20일이죠. 코피가 2시간 정도 이렇게 흘려서 동네에 있는 이제 일반 의원에 가서 이제 코피 지혈을 했고요. 거기서 이비인후과를 가면 좋겠다고 해서 이비인후과 의원에 가서 또 코피 지혈을 받았고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코피가 또 나서 또 이비인후과 의원에 가서 이제 소작술이라고 하죠. 이 코피가 안 흘리도록 이제 소작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22일이죠. 그러니까 응급실에 입원하기 그 전날 예강이가 아침에 이모와 함께 지하철 타고 친구 집에 가서 놀다가 저녁에 지하철 타고 이제 귀가했었고, 그때 어지럼증 증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강이는 잤습니다. 1월 23일이죠. 새벽 3시쯤에 예강이가 좀 이렇게 일어나서 엄마한테 물을 달라고 해서 엄마가 물을 줬고요. 그런데
아침에 예강이가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강이 부모님이 아침 8시에 그 근처에 있는 종합병원에 예강이를 데려갔는데, 그 예강이를 본 어르신이 바로 상급종합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앰뷸런스를 타고 2014년 1월 23일 오전 9시 47분경에 그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강이가 오전 9시 57분경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 그 상태입니다. 상태. 의식 상태는 기면 상태, 드라우지 상태였고요. 그리고 체온은 38.2도였습니다. 맥박은 137회였고요. 헤모글로빈 수치는 4.1이었고 혈소판은 9,000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에서 산소 포화도 수치가 54%가 나왔습니다. 아마 이 수치를 지금 이제 이 화면으로 보시는 의사나 간호사 분들은 예강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금방 아실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강이는 응급실 도착 당시에 기면 상태였고요. 발열이 있었고요. 빈맥 상태였고요. 심각한 빈혈이 있었고 심각한 출혈 위험이 있었고 저산소증 등으로 응급산소 공급이나 응급수혈을 통한 생체 징후의 교정이 급선무인 소아백혈병이나 혈액암이 의심되는 응급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백혈병 환우의 대표를 하고 있어서 이 소아백혈병 아이들을 워낙 많이 보고 또 상담도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수치는 1년에 수백 명의 그 아이들이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서 이런 상태로 진단을 받습니다. 주로 보면 요추 검사를 하든지 골수 검사를 해서 백혈병이나 혈액암 진단을 받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근데 예강이는 소아 백혈병이나 혈액암이 의심받는 응급 상황이었는데 제대로 된 치료를 한번 받아보지도 못하고 7시간 만에 하늘나라에 가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참 예강이가 너무 너무 운이 없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한번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강이가 처음에 이제 종합병원에서 앰뷸런스를 타고 이제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러면 구급대에서 앰뷸런스에서 환자를 인수인계 받죠. 그러면 보통 이제 그 인턴 의사 선생님께서 인수인계를 받거든요. 그러면 오자마자 환자의 상태를 이제 확인도 하고, 그리고 각종 이제 바이탈 수치 같은 것들을 측정하고 그 기록을 하거든요. 기록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 예강이가 이미 올 때부터 맥박 같은 경우에는 147 빈맥 상태였잖아요. 근데 응급진료 기록비는 8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인 상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방송 때도 예강이 부모님이 이 의료진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안 하다가 그 대학병원의 그 홍보팀 관계자를 통해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의료인이 예강이 부모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고발해야 될 거라는 그런 이제 약간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그동안 하지 않았던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다 한 게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한 건 아니고 의료법 위반죄로 2명의 이제 그 의료인,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을 했는데 인턴 의사도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이제 그 응급진료 기록부를 허위 기재한 것으로 형사고소를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그날 이 응급실에 이 NTN이 총 18명의 환자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9명은 응급진료 기록부가 제대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9명, 이 9명 안에는 예강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예강이를 포함한 이 9명의 그 응급진료 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그 바이탈 수치, 그러니까 혈압, 맥박, 호흡, 체온, 이 기록이 허위로 기재되었습니다. 어떻게 허위로 기재된 것을 경찰에서 밝혔냐? 이 9명의 그 응급진료 기록부에 수치가 모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완기 혈압 100, 수축기 혈압 60, 그리고 맥박 80, 그 다음 호흡 20, 그리고 체온은 30.8도 다
똑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해당 인턴을 불러서 이제 수사를 했겠죠. 수사를 했더니 왜 이렇게 했냐라고 하니까 이제 그 인턴이 이 응급실에서 이 업무가 너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고, 본인이 직접 진료하지 않는 소아 응급 환자의 응급진료 기록부 작성 업무까지 떠맡겨지니까 힘들어서 그냥 9개 다 똑같이 적었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한 거죠. 그래서 검사는 이제 그 100만 원의 약식 기소를 했고, 1심 형사재판부에서는 이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다시 좀 더 이제 확인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형사 고소를 하기 전에 이미 민사 소송에서도 이미 이슈가 됐던 내용이거든요. 그 예강희 변호인이 민사 소송을 통해서 문서 제출 명령을 통해서 이 맥박 응급진료 기록부의 맥박 수치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고, 이 내용이 굉장히 예강희의 치료에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미 주장을 했었는데, 상대방, 그러니까 대학병원의 이 변호인은 이 법원에 제출한 이 준비 서면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임상관찰 기록지는 간호사가 작성하고 응급진료 기록지는 의사가 작성하기 때문에 작성 수치가 다르다. 그리고 맥박은 같은 분 단위에서도 초 단위로 수치가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있고, 그리고 이제 응급진료 기록부에 작성된 그 수치는 이제 예강이가 119 구급대를 타고 좀 안정된 상태로 오다가 이제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 인턴 의사가 그 수치들을 기록했다가 응급진료부에 기록하는 거고, 그 임상환자 기록지는 이제 간호사가 작성하는데, 이거는 예강이가 응급실에 와서 이제 뭐 침대에 눕혀져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장치들을 부착하고 난 뒤에 좀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서 측정된 수치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허위 기재된 거나 뭐 조작한 게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나중에 밝혀졌잖아요. 그 다음에 예강희 부모님이 의료법 위반죄로 형사 고소를 했더니 결국은 검찰의 수사를 통해 가지고 허위 기재가 이제 밝혀진 건데, 예강희 부모님은 좀 굉장히 이 검사나 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쩌면 처음에 응급진료기록부에 이 바이탈 수치가 원래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예강이를 응급 상태로 이렇게 판단하고 빠르게 산소공급이나 수혈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서 사망을 하실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누가 보더라도 의사로서의 이 기본 자질이 되어 있지 않은 의사에 대해서 처벌이 강도가 낮은 것에 대해서 좀 되게 아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또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는 게, 예강이가 처음 이제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이 산소 포화도 수치라고 하잖아요. 그 손가락에 이렇게 끼워서 측정하는 그 맥박 산소 측정기로 산소 포화도를 측정했더니 100%가 나왔습니다. 정상으로 나온 거죠. 나왔는데, 근데 예강이가 9시 47분에 도착했으니까 9시 52분 한 3, 4분 지나고 난 뒤에 그 동맥혈관에서 이렇게 체열을 해서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를 하거든요. 그 검사 결과가 10시 35분에 나왔는데, 그때는 그 산소 포화도 수치가 54% 나왔습니다. 이게 원래 정상 수치가 95%에서 98%가 정상인데 54%면 그 절반 수준이면 굉장히 초응급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신속하게 산소 공급을 하고, 그리고 이 수치가 맞는지 추가적인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를 뭐 5분 단위, 10분 단위를 계속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산소 공급도 바로 되지 않았고 추가적인 검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제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가 이루어졌냐면, 예강이가 오후 2시 26분쯤에 심정지가 와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그 상태인 2시 57분경에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 결과를 하고요. 그리고 3시 13분경에 결과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산소 포화도 수치가 17.5%입니다. 거의 사망에 준할 정도로 되게 심각한 상황에서 발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죠. 9시 52분에 동맥혈을 채취해서 나온 검사 결과가 산소 포화도가 54%였거든요. 그리고 심정지에 와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을 때 측정되어진, 그러니까 2시 57분경에 측정되어져 있는 그 동맥혈 가스 분석 결과가 17.5%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이 손가락으로 측정을 하는 이제 그 맥박 상조 측정기의 산소 포화도 수치는 9시 48분경에 처음 왔을 때는 100%고요. 정상으로 나왔고요. 11시경에도 99%, 11시 40분경에도 97%,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그 시간인 4시 10분경에는 98%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안 맞아요. 이 손가락으로 측정하는 산소 포화도 수치는 간접적인 지표고요. 그 동맥혈관에서 축출하는 이제 그 채취해서 하는 그 동맥혈 가스 분석이 직접적인 지표거든요. 더 정확한 지표인데 이게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가설이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이 산소 포화도를 기재하는 간호사가 허위로 기재했다라는 가정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산소 포화도 측정 장치가 고장 났을 수도 있습니다. 뭐 사실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정확하지 않은 산소 포화도 수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 예강이는 초응급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손가락으로 측정하는 산소 포화도 측정기에 의하면 100% 정상이었습니다. 그럼 다시 앞에 들어가면 맥박도 정상이었고 원래는 137로 빈맥 상태, 100m를 전속력으로 달렸었을 때 헐떡이는 그 맥박 137이었는데도 불구하고 80 정상으로 나왔고요. 동맥혈 가스 분석 결과 산소 포화도 수치가 54%가 나왔는데 이 손가락에 끼었던 이 산소 포화도 수치는 100%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초기에 예강의 상태를 충분히 잘못 판단할 수 있는 초응급 상태, 응급 상태였던 예강이를 그냥 좀 상태가 좀 안 좋은 상태로 잘못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뭐 의사나 간호사는 뭐 너무 잘 알죠. 너무 중요한 수치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일단은 10시 35분에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 그 SOT의 수치라고 하는데 이게 54%가 나오면 제일 먼저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산소부터 공급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산소가 바로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공급됐냐? 그 응급실에 도착한 9시 47분으로 계산하게 되면 97분이 지나고 난 뒤고요. 그리고 10시 35분 그 검사 결과가 나온 시간으로 치면 1시간 9분, 그러니까 69분이 경과한 11시 24분에 산소가 공급됐는데요. 그 산소가 공급되는 그 형태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 콧줄로 이렇게 산소가 공급된 것도 아니었고요. 인공호흡기를 이렇게 부착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엠브 부깅이라고 하죠. 이렇게 손으로 짜는 이제 산소 호흡기도 아니었고, 기도를 삭관하는 기도 삭관도 아니었습니다. 꽃갈 모양의 컵을 이렇게 예강이 턱 밑에 이렇게 갖다 놓는 이런 산소 공급을 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산소를 공급해야 되는데 되게 소극적인 산소 공급을 했고요. 10시 35분에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 결과가 SOT 수치가 54%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계속 추가 검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같으면 곧 사망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1시 47분에 요추천자 시술을 시작했고요. 그 사이에 한 5번 시술을 받다가 예강이가 2시 28분에 심정지가 왔거든요.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상태, 그때가 되었어야 오후 2시 57분경에 동맥혈 가스 분석을 했습니다. 했고 결과가 3시 13분에 나왔는데 아까 17.5% 그 사망에 준하는 수준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대로 된 처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의견을 주는데 이에 대해서 의료진이 해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법원에서도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게 좀 쉽게 설명하려고 제가 이 CCTV 영상에서 몇 가지 이 영상을 캡처를 떴는데 한번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11시 22분에 CCTV 보게 되면요. 이미 산소를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예강이 보시면 어디에도 산소 공급된 게 없습니다. 없는데
그리고 뭐 콧줄이나 인공호흡기나 엠브 부깅이나 기도 사건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11시 23분경에 되면 이 간호사가 이 꽃갈 모양급의 산소 공급 장치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 그러시죠? 그리고 11시 24분, 1분 지나고 11시 24분에 꽃갈 모양의 급이 그 산소 공급 장치가 예강이 턱 밑에 이렇게 딱 받쳐져 있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봤더니 이 꽃갈 모양급의 산소 공급 장치가 관리가 안 돼가지고 이게 막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예강이 이 코 쪽이 아니라 반대 다른 방향으로 가 있습니다. 실제 CCTV 영상을 보게 되면 이게 제대로 이게 이 턱 밑에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게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산소 공급이 이루어져야 될 예강이가 산소가 실제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부터 97분이 지나고 난 뒤에 산소 공급이 됐는데도 그것도 이렇게 좀 약간 소극적인 산소 공급이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병원 당국과의 진실 공방도 있었던 사건이라서 예강이 응급실 도착 당시에 10시 35분에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혈소판 수치가 9,100이었습니다. 정상 수치의 그 20분의 1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그 헤모글로빈 수치가 4.1이었습니다. 정상치의 4분의 1 정도 수치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걸 볼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그 빈혈로 쓰러질 수 있고요. 그냥 그 자연적으로 출혈이 발생해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초응급 상태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응급으로 수혈을 처방해야 됩니다. 응급 수혈 처방을 하게 되면 제가 여러 그 빅5 대학병원에 있는 진단검사 의학과 의사 선생님한테 다 확인해 봤고요. 해당 병원의 그 혈액은행에도 확인해 봤습니다. 보통 응급 수혈 처방이 이루어지면 30분에서 40분이면 수혈이 도착합니다. 보통은 사전 검사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반 수혈 처방을 하게 되면 사전 검사 시간 때문에 한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이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응급 수혈 처방이 이루어지게 되면 보통 3, 40분이면 도착을 합니다. 이 강의는 1월 23일 오전 9시 47분경, 그러니까 48분경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2분 뒤인 9시 50분에 체열합니다. 혈액을 체열해서 10시 35분에 혈액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나와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헤모글로빈이 4.1이었고 혈소판이 9,100, 근데 낮다 보니까 바로 수혈 처방이 이루어졌는데 응급 수혈 처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반 수혈 처방이었는데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10시 41분에 적혈구 수혈 처방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혈이 이루어진 것은 1시 45분입니다. 184분이 지나고 난 1시 45분이었고 두 번째 적혈구 수혈이 이루어진 것은 3시 4분이었습니다. 그리고 11시 17분에 농축혈소판 수혈 처방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실제 78분 뒤인 12시 35분에 6개의 농축혈소판 수혈이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1시 24분에 신선동결혈장 수혈 처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46분 후인 1시 10분경에 또 그 제1신선동결혈장 수혈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1시 47분경에 요초천자 시술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요초천자 시술을 받다가 5번 정도 받다가 결국은 시술이 실패하면서 심정지가 와서 사망을 한 사례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근데 1시 47분에 요초천자 시술이 시작되고 난 뒤에 그 2시 26분에 얘가 심정지가 왔잖아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2시 47분에 원래는 농축효소판하고 신선동결혈장 처방이 이루어졌는데 이미 심정지가 왔기 때문에 심정지가 왔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일반 수혈 처방이 취소되고 이때는 다시 2시 55분입니다. 2시 55분에 적혈구 농축효소판 신선동결혈장 수혈 처방이 이루어졌는데 그 응급으로 되었습니다. 응급 수혈 처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농축효소판은요, 그로부터 20분 후에 도착해서 수혈을 받았고요. 신선동결혈장은 30분 후에 도착해서 수혈을 받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적혈구는요, 35분 후에
그 도착해서 수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응급 수혈 처방이 이루어지니까 20분에서 35분 사이에 혈액이 다 와서 수혈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앞에 돌아가서 10시 41분에 적혈구 수혈 처방을 응급을 했다라고 하면 한 30분, 35분 정도면 도착했겠죠. 그러면 한 11시 한 10분 정도면 수혈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 수혈 처방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184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때 수혈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적혈구 수혈이 이루어지게 되게 된 거죠. 이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문제냐면, 그러니까 혈소판은 일반 처방을 했지만 그 78분 후에 도착해서 수혈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신선 동기혈장은 46분 후에 도착해서 수혈을 받았는데 그 적혈구 수혈이 늦은 거잖아요. 지금 거의 한 2시간, 184분 뒤면 그 수혈 처방이 이루어진 뒤부터 그 2시간 한 반 정도가 지났을 때 이루어졌다 보니까 당연히 적혈구 수혈이 늦었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1시 45분에 CCTV 상으로 보더라도 수혈이 제일 적혈구 수혈이 이루어진 게 분명히 보이고, 그리고 3시 4분에 두 번째 적혈구 수혈이 이루어진 게 분명히 확인이 되는데, 의무 기록지에는, 그러니까 간호 기록지에는 12시 11분에 제일 적혈구 수혈, 제2적혈구가 수혈이 이루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 8월 21일입니다. 예강이 가족과 저희 환자단체가 해당 대학병원 앞에 가서 예강이 응급실 사망 사건의 그 진실을 규명해 달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정말 저희 같은 아픔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동참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주장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예강이가 응급실에 도착한 시간부터 4시간이 지났어야 적혈구 수혈이 이루어졌다. 이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그 해당 대학병원 관계자가 그 기자에게 그 환자단체 유가족의 그 기자회견 내용 중에 잘못된 내용이 있다. 그 내용이 뭐냐? 예강이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그로부터 2시간 후인 12시 11분경에 적혈구 수혈에 이어서 12시 35분에는 혈소판 수혈과 혈장 수혈이 잇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환자가 4시간이나 방치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기자들이 한 거고, 그게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라포르시안이 보도가 되었었는데, 이거 사실이 아니잖아요. 예강이는 CCTV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시 11분에는 적혈구 수혈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적혈구 수혈이 2번 이루어진 게 1시 45분에 한 번 이루어지고 3시 4분에 한 번 이루어져 있거든요. CCTV에 다 나오는데 12시 11분에는 그 적혈구 수혈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허위 주장인 겁니다. 이걸 기자들한테까지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이렇게 허위 기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사재판 1심 재판부에서 이 간호사의 그 간호기록지에 기록된 이 적혈구 수혈 시간이 잘못 기재된 것은 무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 무죄라고 판단했냐? 허위 기재라는 게 그 CCTV나 의무기록상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 고의로 한 게 아니라 실수를 한 거다. 그래서 무죄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뭐 도저히 이 판결에 대해서 그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강이는 12시 11분에 수혈을 적혈구 수혈을 하나 받은 게 아니라 2개가 받았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원래 2개 다 수혈을 받은 적이 없고 1시 45분과 3시 4분에 수혈을 받았는데, 이 2개를 앞에, 그러니까 좀 빨리 수혈이 된 것처럼 12시 11분에 수혈이 된 것처럼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재판부에서 이제 이야기한 게 뭐냐면, 그 제1적혈구 수혈, 첫 번째 받은 적혈구 수혈에 그 수혈 넘버가 있거든요. 그 수혈 넘버가 있는데, 번호가 보면, 그 AB 플러스 011-403-2222 요 수혈 번호가 있고요. 이게 1시 4분에 실제 수혈을 받은 겁니다. 근데 12시 11분에
간호기록지에 기록되어 있는 쾌력번호도 동일하게 AB 플러스 011-403-222 똑같거든요. 똑같으니까 의무기록상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이게 잘못 기재된 게 표시되지 않냐. 그럼 CCTV도 가지고 있으니까 CCTV로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무리 이렇게 허술하게 뭐 조작을 하겠냐. 그러니까 이거는 고의가 있는 게 아니라 과실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무죄를 선고한 거죠. 뭐 100분 저는 이 부분도 동의하기 힘들지만 저는 이 부분이 맞다라고 하더라도 문제는 12시 11분에 허위 기재된 그 적혈구 수혈은 제1적혈구만 있는 게 아니라 제2적혈구도 있거든요. 제2적혈구 수혈이 있는데 이 제1적혈구 수혈이 실제 이루어진 거는 오후 3시 4분이거든요. 근데 이 3시 4분의 의무기록, 간호기록지에는 적혈구 수혈이 됐다는 기록이 없거든요. 없고 이게 12시 11분에 수혈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명백한 허위 기재죠. 그리고 이거는 뭐 명백하게 뭐 드러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허위 기재로 유죄가 나와야 되는데 무죄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2시 11분에 적혈구 수혈이 된 것처럼 기재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독 그 많은 시간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12시 11분이냐. 12시 11분에 이 제1적혈구가 수혈된 것처럼 돼야지 완벽하게 수혈이 이루어진 것처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강의 수혈은 언제부터 시작되졌냐? 간호기록지에 보시면 이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면 12시의 경에 보면 닥터 누구누구는 RBC 이게 적혈구거든요. 적혈구는 한 팩당 2시간씩 수혈을 진행하고 자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수혈 지시가 때 12시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1분 지난 12시 11분에 적혈구 수혈이 2개 이루어진 것처럼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12시 35분이었죠. 12시 35분에 농축혈소판 수혈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1시 10분에 또 신선동기혈장 수혈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에 가서 아까 10시 41분에 맨 처음에 적혈구 수혈 처방이 이루어지고 11시 17분에 농축혈소판 수혈 처방이 이루어지고 11시 24분에 신선동기혈장 수혈 처방이 이루어졌는데 실제로는 적혈구 수혈 처방이 맨 처음에 이루어졌지만 실제 수혈은 1시 45분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3시 4분에 늦게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게 아니라 12시 11분에 2개가 다 이루어졌다고 하면 수혈 처방 순서대로 적혈구, 농축혈소판, 신선동기혈장 순서대로 완벽하게 수혈이 또 이루어집니다. 지금 여기에서 문제라고 하면 이게 만약에 이 허위 기재, 조작이라고 하면 딱 한 가지 병원에서 실수한 게 있습니다. 그 1시 45분에 실제 이루어졌던 그 적혈구, 제1적혈구 수혈의 그 의무기록지 부분을 삭제했었으면 그 부분만이 없다라고 하면 완벽해집니다. 수혈 처방을 한 순서대로 적혈구 수혈, 농축혈소판 수혈, 그리고 신선동기혈장 수혈 순서대로 수혈이 이루어진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삭제를 이제 못한 부분들이 해서 결국은 이게 다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재판부에서 제1적혈구 수혈은 수혈 양바가 똑같고 뭐 CCTV상 뭐 확인할 수 있다라고 뭐 그렇게 해서 실수라서 고의가 없다 하더라도 제2적혈구 수혈 시간은 명백한 허위 기재거든요. 그리고 3시 4분에도 기재된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는 현재 3시 4분에는 기재된 내용이 없고 12시 11분에만 기재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법원에서 제1심 형사재판에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2심 형사재판에서는 아마 판단을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 이제 이 간호사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고의가 없고 실수라서 이제 무죄를 판결을 할 때 몇 가지 근거를 들었습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이제 법원이 동일하게 판단한 근거가 첫 번째는 아까 혈액 번호가 동일해 가지고 2개 중에 하나가 오기이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이거는 뭐 이야기 제1적혈구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2적혈구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간호 기록지를 작성했던 간호사는
해당 근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근무 시간 아니었고, 또 세 번째는 간호기록을 작성했을 때는 의료 분쟁을 예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고의가 없었다라고 판단했고, 또 CCTV 영상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무죄 판결을 했는데, 저는 이게 너무 아쉬움이 있는 판결입니다. 아마 판사님이 의료사고 당하신 분들이 이 특성을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의학적 문외한인데, 이 의무기록지라는 게 아마 의료 판결을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봤지만, 일반적으로는 환자들은 의무기록지를 볼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고요. 그 내용은 더더욱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고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내용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그 의학적 문외한인 그 의료사고 유족이 그 많은 분량, 뭐 몇십 페이지 분량의 간호기록지 중에서 간호사의 근무 시간이 언제고, 그리고 적혈구 혈액 번호가 동일한지 아닌지 그걸 알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 의무기록지, 간호기록지를 작성했던 그 간호사가 실제적으로는 12시 11분에 제1적혈구, 제2적혈구 수혈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재했던 기재 시간이 언제냐면, 예강이가 사망 선고가 발생하기 9분 전입니다. 9분 전. 이미 심폐소생술을 1시간 넘게 하고 있을 때였고요. 사망하기 9분 전에 작성했기 때문에 충분히 의료 분쟁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CTV도 별이 자유를 준 게 아닙니다. 예강이 부모님이 우연하게 거기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게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되게 강하게 요구해서 어렵게 CCTV를 확보했고요. 일반적으로 CCTV를 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의무기록지도 당일날 예강이가 사망하고 난 뒤에 5시경에 가서 바로 의무기록지 발급 요구했지만 당일날 발급이 안 됐고요. 그 밤 사이에 그 예강이 죽기 조금 전부터 해서 그날 밤 11시까지 그 간호사 2명이 이렇게 의무기록지를 작성하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오후에서야 사본을 발급해 줬거든요. 뭐 이런 상황인데 이게 고의가 없는 과실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저희들이 이 인턴에 그 응급진료기록부에 그 바이탈 수치, 그 맥박 수치 같은 거를 허위 기재했던 사건 하나 하고, 산소 포화도 수치에 있어가지고 이 손에 끼우는 그 맥박 산소 측정기에 의한 그 산소 포화도 수치와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 결과에 따른 이 산소 포화도 수치가 너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정상인 수치를 근거로 예강이를 응급으로 판단하지 않은 부분하고요. 그리고 적혈구 수혈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허위로 이제 거의 1시간 한 30분 넘게 앞당겨서 허위 기재한 것에 대해서 형사재판부가 이제 1심에서 그 고의가 없고 과실로 실수를 한 거다. 그렇게 해서 무죄로 판결을 한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게 저는 이 세 가지 다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강이가 응급 상태, 전문가들은 초응급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불구하고 병원에서는 응급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응급수혈도 하지 않았고요. 응급수혈 처방도 안 했고, 응급으로 산소를 공급하지도 않은 이 모든 이제 이 상황이 결합되어져서 결국은 예강이가 사망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저희들은 추측을 하고 있고, 그 재판부에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그냥 인정하고 뭐가 잘못했던지 저희한테 설명만 하고 했어도 이렇게까지 안 왔을 텐데, 지금 이 결과로 보면은 그 예강이 떠난 그때 심정들이 다시 생각나고 해서. 제가 좀 긴 영상을 좀 찍었는데, 한번 예강이 사건에 관심이 있는, 아니면 저는 예강이 같은 사건이 우리나라의 모든 이 국민들의 이 자녀들이 그 병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지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응급의학과나 소아청소년과나 진단검사학과 같은 이 전문의라든지, 아니면 이쪽 분야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선생님, 아니면 뭐 이 내용을 아는 어떤 의사 선생님이든 간호사 선생님이든 이 방금 다시 보여드린 이 이메일 주소로 의견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서 난 예강이라고 이렇게 검색하시면
예강이 홈페이지가 나오거든요. 거기 의무기록지하고 CCTV하고 지금 이 나왔던 자료를 다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강이 부모님은 그 앞에 계속 얘기했지만 예강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그게 의료 과실일지 아닐지는 나중에 판단되겠지만 그 의료진을 아직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강이 부모님은 그럴 마음도 없었고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의료법 위반죄로 진료 기록을 허위로 기재했던 이 의사와 간호사를 형사고소했을 뿐이거든요. 근데 예강이 부모님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해요. 만약 그 진실이 예강이가 좀 이미 너무 상태가 악화돼서 어쩔 수 불가항력이었다라고 결과가 나온다도 받아들일 마음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의료 과실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해당 의료진이나 병원 당국에서 사과하고 또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저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이나 이런 분이 있으면 꼭 의견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